화천대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근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갖고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기각했죠.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만배 씨의 그런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서 추가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던데 하나는 김만배가 부인한테 예. 아무래도 뭐 옥중에 있으니까 편지를 가끔 썼겠죠. 예. 그래서 그 편지의 4통을 첨부를 했고 또 김만배가 유서까지도 뭐 썼다고 그래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편지 중에 하나는 이 재판은 끄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가급적이면 끌어가지고 이렇게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게 특히 형사 재판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터졌을 때 처음에는 아주 국민적 공분이 강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권의 독립에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판사도 인간이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국민적 공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실질적으로도 재판에 반영되는 경우를 꽤 봤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계속 끌어가지고 사건이 일상화, 아까 우리 코로나 일상화 같이 재판이 일상화되면 그냥 사람들 이 여론이 뇌리에서 잊혀져 버려요. 심드렁해진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잊고 있다가 언론에 다 보도하면 아 그런 게 있었지. 예. 그래야 시간이 계속 끌면요. 이게 형이 낮아집니다. 아, 특히 아무래도 대장동 이런 사건 같은 거 더 그렇죠. 예. 뭐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도 격동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다른 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관심이 국민들이 쏠려버리고 예전 사건, 오래 먹은 사건.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재판이 빨리 집중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처벌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딱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이게 재판이 어떤 사건들은 질질 끌다가 처벌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들이 이야기해 줬는지 김만배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해 줬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자기도 법조 출입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알 거예요. 법조를 오랫동안 그럼 출입했으니까요. 판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거고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재판은 끄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끄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장동 재판이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으로 간다든가 다음 정권에서 혹시 정권이 바뀌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상고심 뭐 그때까지 판결이 날지 안 날지 지금 재판이 하도 늦게 그러니까요.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정권 내에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날지가 알 수가 아마 없는 상황. 2027년이면 그 대장동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김만배가 일종의 뭐 법꾸라지까지는 못 됐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놀았잖아요. 서답게 3년이면 풍운을 넘는다는 그렇죠,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는 게 상책이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론이다. 예. 이런 편지를 그럴 보냈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랬지만 아마 아내하고는 상당히 불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돈도 좋지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 비도덕적인 대장동도 그렇지만 최근에 신학님 전 언론노련위원장과의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김만배나 신학님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정진상이든 어쨌든 그 배우 세력과 잘 이게 짜고 이 대선 공작을 벌였다는 그런 느낌들을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좀 무섭다든가 징그럽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아유, 실망을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할 때 보면 남편이 구속되면 있죠. 이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부부 사이에 뭐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남편 구속되면 범죄로 그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여성들은 특히 좀 남자보다는 이런 말 한번 하면 도덕심이 더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뭐 저는 근데 김만배 씨 같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혼하면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혼하면은 절반 떼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산 분할요. 근데 네. 그 재산이 김만배 씨 재산 남아 있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그치. 범죄 수익이 예. 될 수 있으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래서 그 부인으로서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있죠. 어떤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것보다도 부인에 의해서 탄압받는 걸 더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석방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나네.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게 싫다면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디로 갈지는 아직 생각한 것은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상태야. 이렇게도 얘기했고,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아까도 재판 이야기처럼 볼 때 있죠. 사건 이런 거 처리하면 볼 때 남자들이 가장 큰 절망하는 게 예. 부인한테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뭐 부인이 버린다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김만배 씨 뭐 가정생활에 그동안 문제 있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까 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남자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게 참 절망감이 크대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이혼 재판에서 남자들이 쓴 글도 보고 했지만 그래서 이 김만배 씨로서는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그 부인이 자기한테 대하는 그동안 면회도 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김만배 씨로서는 충분히 어떤 절망감을 느낄 만하죠.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부인한테 버림받는 거는 몸이 구속된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사람의 평생 그 삼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년 등과 중년 상처가 예, 그다음- 중년이라는 게 이제 뭐 예.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이혼도 이렇게 있고. 이혼하고 예, 버림받는 거 그것도 상처죠. 노년 빈곤. 예. 이혼하고 버림받는 것도 김만배 씨도 지금 50이 넘었죠. 넘었죠. 예, 그러니까 훨씬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로서는 사실 그리고 있죠.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거 예, 아시잖아요. 예. 안 보면 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부부가 서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인도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예. 안 보니까 예. 맨날 보는 사람은 서로 오해를 대화로 풀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김만배 씨 부인하고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낳게 합니다. 또 하나는 유서를 또 썼다고 그러네요. 네. 그 검찰이 제출한 그 유서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저의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고통스러웠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유서를 지난해 12월에도 썼고 또 지난번 구속기간이 만료돼 갖고 나왔을 때 또 칼로 자해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런 것을 쓴 글을 보면은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자해했는데 죽지 않아서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결심하고 지금 앉아 있지. 뭐 이렇게 글도 써서 부인한테 보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번에 다시 또 극단적인 선택을. 출소가 될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수사할 게 많은데다가 또 이 대선 여론 조작 여기에도 지금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는 석방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로 봐서는 김만배가 한쪽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고 적게 형을 받을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인한테도 이렇게 잘못을 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한 방법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을 이 글 속에 남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만배 씨로서는 특히 신앙림 사건이 나오면서 예. 더더욱 지금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는 게요. 대장동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혼자의 운명이 달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끄는 게 좋다고 생각할 거고요. 지금 김만배 씨는 오히려 저는 저 대선 여론 조작 사건, 그 신앙님 뉴스타파 사건, 네. 이게 또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죠. 이번에 거기 압수수색하면서 이 문서를 발견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로 볼 때 본인이 우리 군대 한번 갔다 온 군대 가기 싫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또 영장 청구하고.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가야죠. 예, 그게 지금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 아마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팀 꾸렸어요. 이번에 이 10명으로 지금 꾸렸잖아요. 검사가.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 10명 꾸리지는 않거든요. 예. 아주 베테랑 검사들 모아서 했죠. 그리고 이거는 진실이 대장동 사건과 달리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예. 2011년에는 아예 조두형입니까? 조우영. 이 사람이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불러가지고 커피 줄 때가 아니었어요. 2014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때. 그러니까요. 2014년인가 14년에 겨우 이제 뭐 예. 문제가 됐는데, 그 때문에 이거는 워낙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신학님, 김만배, 그 다음 뉴스타파, 그 다음 저기 JTBC, 네. MBC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씨는 지금 나왔지만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풀어준 법원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풀어줬는데 그런 자해행위를 예, 하고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신앙님 사건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금 입증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로서는 이 사건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지고 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사이에 무슨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애초에 영장을 그 구속기간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우리 그 담당 판사님이 워낙 인권의식에 투철해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뭐 법 그대로 보고 뭐 법에도 연장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둘러싼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또다시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유서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때 대장동 때 한 이야기니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금 김만배 씨는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이걸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사건을 막아버리자. 예. 그리고 부인한테 버림받은 어떤 절망감 이게 합쳐지면요. 이게 저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참 너무하다 싶은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이게 쉽게 선택하더라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주 마음에 우울감이 심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김만배 씨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궁지에 몰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제가 그 조그만 사건 하나에만 고소당해도 변호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저는 변호사고 이런데도 물론 나중에 전부 다 무혐의로 끝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아니 그게 되게 불명예스럽더라고요. 예. 내가 한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고 깨끗한 변호사로 살아왔는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니까 예. 그래서 저 대학 동기 한 사람이 있죠. 이런 말하면 좀 명예가 좀 한데 사법시험도 수석 합격한 친구예요. 부장판사까지 하고. 근데 그 콩고에 무슨 자원 개발 거기에 투자했다가 불구속인데 첫날 재판 받고 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아주 우수한 친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게 그래도 세상을 아마 화이트 칼라로 나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김만배 씨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지금 정신적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말이 아니더라도 좀 구속기간 연장하든지 빨리 영장을 청구해서 판단받아서 오히려 뭐 이 김만배 씨한테 뭐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도록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주는 게 무슨 국가 주요 인사도 아니고 경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지금 안 들어간다면 뭐 모텔에 있거나 이런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지 혼자서 밤에 모텔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 거거든요. 그럴 거죠. 그럼 뛰어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또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로서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좀 피해를 본다든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 클럽 이것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박영수 고검장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검장님 방어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이런 또 신경을 또 토로를 하니까 지금 50억 클럽에서 박영수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권순일도 또 구속되고 그러면은 이 밖에다 놔둘 경우 그대로 김만배 씨가 있을 경우 본인 사건도 물론이지만 자기로 인해서 겪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가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하게 보신 게요. 어떤 이런 같은 공범이라든가 어떤 일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제공당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이 원인 제공자가 엄청난 양심의 가치를 정상인이라면은 그렇죠. 근데 김만배 씨가 그 뭐 저는 박영수 고검장이 뭐 변호사가 뭐 잘한다고 그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70이 넘었는데 그럴 경우에 김만배 씨로서는 아주 죄책감. 그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있죠. 정상적이면 전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 자책이 심해지면은 엄청난 그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의 지금 고통은 대장동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판사가 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했겠지만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요.